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상황이 아니라 나에게서 길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는 이제 상황이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. 그러면 상황에 좀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. 이것이 어떻게 변할 것인가, 오래 갈 것인가, 이것이 나를 얼마만큼 힘들게 할 것인가, 온통 내 신경이 그 상황에 포커스를 맞추게 되어 있죠. 하지만은 이제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그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해하고 대응하는 나에게서 길을 찾아보자, 이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적이 인도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그 상황이 정말로 객관적인가 하는 게 또 하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런 상황과 나의 적절한 관계를 위해서 명상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,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목적과 관련해서는, 인생의 목적과 관련해서는 두 사람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.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이 유명한, 어떻게 보면은 심리학자고 정신분석학 정신과 의사인데,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영역을 상담 영역을 개척한 사람입니다. 근데 이 사람은 유태인이고 당연히 유태인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몇 안 되는 거기서 생존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심리학은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혹독한, 하루에도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그 속에서 자기를 유지할 수 있었던,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되짚어서 그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었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삶의 목적이 있는 한 인간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자살하거나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이분이 보면은 이제 그 상담하러 오면 그 내담자에게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요.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? 네, 그것이 핵심 질문인 것이죠. 당신의 삶의 목적이 있는 한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 목적이 다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이겨내게 할 수 있다,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하는 얘기는, 내가 유대인 수용소에 갇히게 된 것은, 수용되게 된 것은 나의 뜻이 아니었지만 거기서 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, 뭐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그 속에서 내가 하루하루 이렇게 늘어져 있을 건가, 아니면 죽음만을 기다리면서 수동적으로 살 것인가, 아니면은 내가 나의 목적을 향해서, 나의 세운 목적을 향해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 것인가, 그 선택은 오로지 나에게 있고 그 선택은 남에게 양도할 수가 없다 하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상황보다는 이제 나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내 인생의 목표다, 목적이다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. 두 번째는 이제 행복론의 저자이기도 하고 또 몰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한 미국의 심리학자 칙센트 미하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사람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.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, 훌륭한 것이든 지극히 사소한 것이든지 간에 사람에게는 목적이 있어야 된다. 그리고 그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정이 좋으면 그 사람은 목적지와 과정 전체에서 행복하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이분도 목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,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러니까 상황이 크게 보이는 것은 너의 목적이 없기 때문이다,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상황과 나 사이에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두 사람 소개를 했고요. 두 번째는 이제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비추어진 상황 아닙니까? 이것이 객관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사고가 났다든지 뭐 돈을 잃었다든지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든지 하는 것을 우리는 지극히 객관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. 하지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심리적인 상태는 객관적일 수가 없는 것이죠. 그 해석은 주관적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내가 보는 상황 혹은 내게 보이는 상황은 나의 해석 체계를 통과하지 않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나의 해석 체계라고 하는 것의 그 주재료는 기억입니다. 과거에 일어났던 기억이고 그것을 요리하는
화력,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화덕은 가치거든요.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. 그래서 과거의 기억과 나의 가치를 가지고 현재 일어난 상황을 해석하는 겁니다. 해석하고 의미를 부여하고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. 그렇게 해서 또 이제 내가 그 결론을 내릴 때 참고하는 또는 중시하는 가치라는 것 또한 또 분석해 보면 결국은 타고난 기질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나에게 습득된 것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기억, 그 다음에 기질, 그 다음에 내가 경험했던 환경, 이 세 가지가 지금 내가 바라보는 세계를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보면 있는 것들의 세계, 객관적인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. 우리가 뇌 속에 존재하는 한 세계는 해석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 심리학자, 정신분석학자인 융은 인간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다.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 속에서 만들어진 세상을 내어놓는 존재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상황이 이제 객관적인가라고 하는 것은 상황의 인식, 상황의 해석으로 들어오면 그건 주관적인 것이다. 그 주관에는 기억과 기질과 환경이 관련된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우리 세 번째는 그러면 이런 상황과 나의 대응 간에 목적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소개가 되었지만 명상이라고 하는 것이 끼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명상이라고 하는 건 뭔가?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부좌를 하고 고요히 눈을 감거나 반개하고 자기 호흡을 헤아리는 것인가? 그것도 명상일 수가 있겠죠.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. 하지만 명상의 본질은 자신의 이 해석체계, 인지적 해석체계, 이것이 감정과 행동의 기반이 되니까 이 해석체계를 이해하고 장악하는 것이다.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게 해석체계라고 하는 것은 기억이고 가치고 그 가치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기질이며 겪은 환경이지 않습니까? 이런 것들이 모여서 어떤 결합 구조를 통해서 나의 이 해석체계를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자, 그 다음에 그러면 이해하는 데서 끝나느냐?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명상의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는 그러면은 내가 이 해석 체계를 장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해석 체계는 형성된 것이고 그 형성된 것이 나의 감정과 행동을 컨트롤하게 놔두지 않고 거꾸로 가는 것이죠. 이것이 이해되었으니 나의 해석 체계를 내가 장악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. 그러니까 명상의 이득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성이나 사고나 지식을 사용하지 그럼 않게 되느냐, 바보처럼 멍청해지느냐, 그건 아니죠. 그거는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우리가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그것이 진정한 소유자, 주인 아니겠습니까? 그렇게 해서 명상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해석 체계를 이해하고 해체하고 재구성하고 사용한다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는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.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생각을 쓰면서 살 수 있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우리는 이 사회에서 이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모두 다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싶어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거잖아요. 너보다는 내가 이런 생각이지 않습니까? 근데 명상을 통해서 획득되어지는 이 주인공은 절대적인 것이어서 절대적인 상태여서 그거는 경쟁할 필요도 없고 그러니까 훼손될 수도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상황과 나 사이에 해석 체계에 주목하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명상이고 그것을 장악하는 것이 명상의 효과다.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